4월 27일 4월 4주차 반도체 이야기, 낸드 중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 들어서 리포트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하나대투에서 나온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다려왔던 시간이야라는 리포트고요. 원본은 하나대투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많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용어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D램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단 공정이 된다. 왜? 미세화되기 때문에,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단 공정이고, 선단 공정은 캐펙스 투자를 과거처럼 해도 웨이퍼가 안 나온다. 왜? 단수가 늘어났고 공정이 복잡해져서 나오는 웨이퍼 수가 적다. 거기에 수율도 안 좋다.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 넣어도, 그러니까 휴대폰을 과거에 최신 휴대폰 100대 만들기 위해서 투자됐던 팹이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고부가 가치로 만들고 선단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팹이 더 커져야 돼요. 왜? 속도가 안 나와요. 미세화 공정이라서. 그리고 수율도 안 나와요. 그러면 1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는 늘어나지만 웨이퍼가 나오는 수량은 늘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오는 반도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낸드는 어떻다 그랬죠? 정말 최초로 가동률을 줄은 감산을 어마어마하게 한, 물론 D램도 했지만 그렇게 했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지 증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멈췄던 공장들을 가동하죠. 가동했던 공장들 중에서도 하이닉스는 낸드의 일부분을 HBM 공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일부 스크랩이 됐고 삼성전자는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 되고 나서도 시간이 걸립니다. 증설되기에는. 그러니까 소재가 훨씬 더 빨리 올라오죠. 하지만 낸드가 과거보다 어때요? 더 많이 필요하다. 왜? PC, ESS 다 늘어난다. 거기에 AI양 고속 고용량 스토리지 증가가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뭐죠? 삼성 V9 낸드 투자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각 장비, 소모품, 증착 장비 다 늘어난다. 근데 뭐부터? 소재부터 쭉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더 단수 높은 V9 낸드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몇 번씩 낸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렵진 않죠. 자, D램 노드별 공정을 보시면 비율을 저번에 제가 1A, 1B 다 설명드렸던 그런 쭉 진행되면서 선단 공정으로 가는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 삼성 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앞으로 많이 필요한 반도체들, 핸드폰, PC, 그리고 클라우드, AI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미세화 칩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낸드 업체 캐펙스 추이 보셔도 지금 보면 감산했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죠. 아직은 2023년 피크치를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낸드 로드맵이고요. 막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이걸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더블 스택 그리고 몇 층, 그러니까 삼성을 보시면 돼요. 176단까지는 뭐였죠? 싱글 V7이었고요. 236은 더블이고요. V9은 280단 이상, 300단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도 더블 스택이죠. 자, 거기로 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벌써 더블 스택으로 276을 했었죠. 왜? 하이닉스는 싱글로 128단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은 더블로 가고 V9, V11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페리하고 셀을 구별해서 웨이프 투 웨이퍼 본딩까지 간다. 결국은 그런 과정들에서 또 마찬가지로 낸드도 용량은 늘어나지만 한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량이 1대1이라면 용량은 늘어나지만 만드는 비용, 단수는 높아지고
공정은 복잡해지고 시가격은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글로벌 장비로 보면 그런 첨단 부품들은 많이 투자하지만 일반적인 부품들은 그렇게 투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조금씩 성장하는데 2023년, 24년 별로고 25년부터 성장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레거시부터 해가지고 모든 반도체 회사들은 내년에 캐펙스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비 투자도 보시면 2022년도에 거의 피크를 이렇게 찍고 나서 23년도에 줄었고 24년도도 비슷하고 25년 늘어났고 26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27년 조금 줄는다고 보면 여기서 피크치는 26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증설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뒷단으로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D램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12나노, 10나노 쭉쭉쭉쭉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뭘 쓰죠? EUV를 쓰는 거지. EUV를 써서 삼성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EUV를 쓴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한계점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는 여기서부터 EUV를 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UV 공정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EUV 수혜주들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EUV가 돼도 공정은 계속 단수가 늘어나고 뒤쪽에 붙는 건 똑같죠. 그래서 미세화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쫙 크게 만들려면 하이-K, 메탈 게이트, HKMG를 많이 써야 된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고 이것들이 결국은 메탈이기 때문에 식각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단수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메탈 공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후공정에서 온도 처리도 민감해지고 있고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닐링도 중요해졌고 많습니다. 하이K를 쓰기 때문에 하이K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하이K 메탈 게이트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림 한번 더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로 보면 여기서 보면 지르코늄, 하프늄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유전율이 높은 회사들을 써야 되고요. 오늘은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하이케이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소재들 얘기니까 그래서 프리커셔들도 보면 하이케이 프리커셔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쓰죠. 그리고 로커셔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속 배선에 쓴다. 하이케이만 많이 쓰는 거 아니다. 로케이도 쓴다. 금속 배선에 쓴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한번 리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케이 공급받는 업체들도 리포트에 설명이 돼 있고요. 외국 회사, 한국 회사, SK, 삼성 밸류체인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들은 보면 하이케이 비중이 좀 바뀌고 있어요.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으로 비중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하프늄을 잘 만드는 회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추세에서 하프늄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선단 공정으로 가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 원자 증착 ALD 많이 써야 된다. 왜냐면 미세하게 해야 돼서. 그래서 ALD 회사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ALD가 뭐냐면 원자 레이어 증착이에요. ALD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왜 이렇게 하냐면 원자 증착으로 아주 딱딱한 애들을 하면 종행비를 개선시키는 거죠. 미세화니까 좁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패시터면 보면 최저 캐패시터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세화니까 좁고 높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과 길이를 종행비라고 하는데 이 종행비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원자로 딱딱한 것들을 증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증착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세화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ALD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업체명들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업체를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증착은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케랑 더불어서.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 용어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PECVD,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증착이고요. 로 프릭션은 하이 프리셔하고 좀 달라요. 저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압력 얘기잖아요. 압력을 높게 하고 낮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러면 왜 압력을 낮게 하죠? 압력을 낮게 하는 이유는 밀도를 좁게 해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예요. 압력을 높게 하면 이 플라즈마 가스들이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니까 서로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도 쓴다. 그러니까 HP도 쓰지만 LP도 쓴다.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자 증착. 요것들이 지금 많아진다. 그리고 여기 있죠? 하이 덴서티 플라즈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로를 써야 되는 게 있고 하이 덴시티를 써야 되는 게 있고 로로 할 때는 샤워 헤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샤워 헤드가 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과거에 플라즈마 증착 설명 드릴 때 식각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소재가 늘어나는 거랑 전반적인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ALD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데 보시면요. ALD가 2.6, 3.6, 4.6. 그러니까 증가량 자체가 한 30%씩 넘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ALD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오른 이유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종횡비 말씀드렸던 게 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아야 되는 전하량을 최소한 1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봐요. 10개를 담아야 된다. 그러면은 가로가 좁아들었으니까 위가 늘어나야 되고 그것들이 폭과 높이의 종횡비가 만들기 위해선 원자 증착을 해야 되고요. 원자 증착을 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고 디테일하게 증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원자 증착을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면 레이어를 원자 단위로 쌓아야 되니까. 레이어를 물질 단위로 쌓는 게 아니라 원자 단위로 쌓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원자 증착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보면 원자 한 층을 생성한 게 SI 프리커셔를 놔가지고요. SI를 갖다 증착시키고요. 그 다음번에 O2 플라즈마를 싸서요. SiO2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원자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게 되게 작은 물질 단위인데 그 단위로 쌓고자 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더군다나 그 ALD를 쌓는 애들이 하이K 애들이란 말이에요. 유전율이 높은 애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을 처리하는 속도도 늦어지는 거죠. 지금 D램과 낸드 둘 다 ALD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패시터나 낸드 쪽에서도 되게 미세화되니까 원자 증착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는 정말 미세화로 가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단계도 많아지고 ALD도 많아지고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미세화로 가니까 결국은 뭐죠? EUV 레이어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EUV 레이어가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적용이 됐어요. D1Z부터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D1A에서 EUV가 적용됐죠. 그러니까 삼성이 훨씬 더 빨랐고 EUV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만 벌써 뭐 삼성이 EUV가 뭐 한 7, 80대 있고 하이닉스가 한 20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EUV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 거기에 따라서 EUV 관련 회사들도 계속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안 오른 EUV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낸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형 언어 지금 보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잖아요. 챗GPT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엣지 디바이스인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폰에 한다. 그러면 이게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406기가에서 735기가로 29년에는 805기가까지.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보지만 V9, V10, V11까지 계속 가면서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낸드는 22.3%씩 증가한다. 엄청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AI PC는 2026년에 공급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넌 AI일 때는 869기가의 SSD였어. 그런데 한 300기가, 294기가가 추가돼야 돼. 거의 3분의 1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16.8%나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낸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고단화되고 싱글 스택을 더블 스택으로 해야 되고 더블 스택을 트리플로 해야 되고 트리플 하고 나서는 뭐죠? 결국 페리하고 셀을 구분해서 다시 붙여야 되고 공정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혜 기업도 계속 바뀌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본다면 소재는 엄청 많이 써야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랜드 신규 수요가 보시면 신규 수요입니다. 스마트폰, PC,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커스터마이징 D램의 시대가 HBM인데 그게 열리고 나서는 걔네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낸드 시장이 열린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낸드 관련주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최근 들어서 낸드가 좀씩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더블 트리플로 계속 올라가고 단수가 증가하고 여러 번 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죠?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를 없애야 된다. 옥사이드 식각에는 BOE, 나이트라이드에는 HSN 많이 설명드렸어요. 불산이 중요하고 인산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고 그것들을 하는 회사들 또 신규로 하는 회사들 다 유심히 봐야 되는 회사들이죠. 3D 낸드는 이제 좀 익숙하시죠? 위로 계속 쌓는데 이렇게 배선으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홀드를 해야 됐고 이 홀드에서 H홀을 깊게 뚫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옆에 나이트라이드가 없애야 되는데 삼성이 잘한 게 뭐다? 176단까지 한 번에 뚫었다. 그러니까 삼성이 원가를 좀 아낄 수 있었다. 기술이 좋았다. 그리고 삼성도 이제 두 번 뚫는 거 시작했다. 페리가 뭔지 셀이 뭔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좁고 깊게 잘 뚫어야 되고요. 그리고 페리도 궁극적으로는 페리를 만드는 웨이퍼와 셀을 만드는 웨이퍼를 해야 되고요. ALD 공정 증가되고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쌓는 거에 구멍 뚫는 거가 일자로 뚫리지 않았을 때 문제점들도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나중에 한 번 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몇 년 동안 이 부분들은 계속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반도체 전체 공정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웨이퍼를 넣고 웨이퍼 클리닝하고 증착하고 뭐죠? 그 노광 공정하고 뭐 식각 공정하고 다시 또 이온 넣고 CMP 하고 웨이퍼 테스트 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 다이싱 하고 다이싱 본딩 하고 와이어 하고 그죠? 와이어는 최근 들어서 FCBGA를 하고 그 뒤집어서 플립 칩으로도 하고 모듈 만들고 패키징 만들고 이것들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려서 이제는 술술 나와야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요 공정들도 언젠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단화되니까 세정도 되게 늘어나고 증착도 늘어나고 식각도 늘어나고 노광 공정도 늘어나고 소재도 많이 써야 되고 소재가 되게 하이케이 메탈로 많이 첨가돼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소재가 또 낸드의 특성상 액천트를 많이 쓰는데 액을 많이 쓰는데 그 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